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특검 오늘 구형할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에 이제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재판 막판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국무위원들도 주변에서 나한테 조언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 계엄 이게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인가 싶죠.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30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오늘 구형 윤 막판까지 참 못한.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지난 5일 공판 때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아니 이거 계엄 이렇게 선포를 하면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 주변에 국무위원들도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 있으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한테 뭐 이런 얘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정무감이 없어서 내가 조언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네, 윤영걸 대표님. 그럼 주변의 잘못인 걸까요, 계엄? 저런 공판에서 저런 진술을 했다는 거는 참 국민으로서 참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국무위원 중에 계엄을 선포하면은 야당에서 역공을 당한다는 조언을 진언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저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 비상계엄 하면은 야당 역공 당한 거는 당연히 아는 사실이고 아마 초등학생도 저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저거를 법정 진술에서 구형을 앞두고 했다는 거는 직원들, 국무위원들한테 책임 떠넘기기 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저 오늘 법원에서 네. 검찰이 특검이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저런 면이 오히려 더 좀 강한 구형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3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무기금고는 아니라고 하고 하니까 굉장히 세게 나오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막판까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오히려 형량이 좀 가중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일단 막판까지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무죄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뭘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이후에 이제 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경고성 기업, 그다음에 야당의 이런 입법 폭주 이런 걸 막기 위한 거라고 했지만 사실 수단이 너무나 잘못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성격은 다르지만 헌재에서도 그런 이제 파면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상계엄을 절대 정당화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국회나 선관위를 봉쇄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내란죄에 충분히 이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고.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를 고려를 하게 되면 네. 사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때는 이제 사상자도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그동안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그런 이념들이 있었고 이제 체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이제 뭔가 이제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태도가 이제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받는 피해 정도, 그 후폭풍은 또 이제 무시 못할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나아가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었고 나아가서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형량을 정할 때는 반성하는지 여부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수사나 재판에 얼마나 또 협조적으로 했는지도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이제 군림하는 사람처럼 이제 행동을 했고 이런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봤을 때는 이 검찰 입장에서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사형을 조금 구형을 하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사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종류가 뭐 집행유예나 뭐 징역 몇 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무기 금고, 무기 징역, 사형 뭐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은 이거는 물론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이 구형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 형량과 구형 현황이 지금 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이 전두환 씨는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 내란 목적 살인 등. 이 살인까지 지금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구형이 그때 사형이 됐고 다만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이 나왔었습니다. 같이 갔었던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형이 무기징역이었었고요. 최종 선고는 징역 17년. 이명박 이 구형은 징역 23년, 하지만 선고는 17년. 박근혜 35년, 근데 22년.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건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를 생각을 하면 사형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지금 이 사형이 선고가 되지 이 사형이 구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구형이 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이른바 이제 신군부의 구태타였어요. 네, 이건 구태타. 신군부 구태타는 아닌데 내란을 구성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때 뭐 사망자도 있었고 그렇다고 이건 이제 지금 구태타는 아니지만 이건 사실 내란 목적이 똑같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그러니까 노태우의 경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였고 네, 이건 이제 전두환이나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감형이 된다 하더라도 선고 때도 달라진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특검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와 재판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네,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은 적이 많았고 반성 사과 아까 봤지만 전혀 없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 특검이 사형의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말을 네. 최승일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음소거가 됐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목 소리 상태가 좀 아프시진 않은데 아픈 건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또 유튜브 댓글로 많이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아픈 건 아닌데 혹시 갑자기 좀 이렇게 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셔서 약간 좀 말씀을 오늘 좀 자제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전두환 때의 쿠데타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구형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인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까지 어쨌거나 마지막 공판까지 혐의를 인정하진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재판에선 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 5개 기동대로 강문을 지금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제? 예, 문별로 지금 지금 다 배치해놨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예.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고 170하고 저희한테 를 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와, 씨. 그러면 예. 국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예.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예.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보기로 해라. 네. 뭐 형사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네. 뭘 체포하는 거예요?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 가면. 네. 사실 이런 정황 녹취가 이 재판에 처음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특검이 계속 이런 녹취를 틀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그런 걸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요지는 막으라고 한 거예요라는 거죠. 모든 사람 다 차단하라고 지시했어요. 서울청에서. 와, 이럴 수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녹취도 또 틀었죠. 같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이 국회 경비대 간부들 간의 이 얘기인 겁니다. 어디 지시받았다고? 상황실에서 지시했습니다. 그럼 국회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 차단하라고?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는 거 아니야? 네. 예. 다 막으라는 거예요. 보호가 아니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와, 말문이 막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사실
재판이 지금 여러 번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진행이 되면서 처음 나온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마지막에 이런 이 녹취를 다시 한번 또 튼 거는 이게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라고 강조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에 있어가지고 여러 증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증거들에 있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당시에 이제 군 수뇌부라든지 아니면 이 경찰 간부들의 그런 진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계엄을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각 상피고인들 사이의 이제 진술, 이런 내용들이 증거로서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제 이 지금 나왔던 간부들 간의 통화 내용은 뭐 아주 유력한 증거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때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유력한 참고 자료나 아니면 뭐 증거로서의 가치도 가진다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결국 이제 뭐 특검에서도 이제 현출을 시켰다라는 말은 모든 증거를 다 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때 당시에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시가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전달을 못 받았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부터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저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런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뭐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개헌 문건으로 뭐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을 한다.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제 국회를 봉쇄를 하고 국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었다. 그쵸. 라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퍼즐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하나의 또 중요한 그런 이제 증거 자료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특검은 이런 관련 일련의 정황들을 다 일괄해서 다 오늘 결심 전에 다 어떻게 보면 턴다, 다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개한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과연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뭐가 나올 것이냐 알 수 없는 가운데, 근데 이 오늘 있는 결심 공판이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만이 아닙니다. 무려 8명이나 된다라는 거죠. 누구 있는지 그 약간 준비가 좀 미비한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도 오늘 구형 대상입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의 변호인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답은 이미 정해진 재판이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변호인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애국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변론을 보고 용기를 얻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어차피 중형이 나올 거 예상은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변호인들 당신들이 이렇게 막 재판부랑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시민들이 힘을 얻으니까 더 이렇게 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용기를 다 얻고 있거든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재판장에서 소란을 피워서 구금 조치까지도 사실 이 지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의뢰인한테 이거 도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의뢰인이 오히려 약간 좀 더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 변호인이 변호를 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판사하고 싸움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구형량이 나오는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구형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비슷하게 나올 오히려 거다. 계속 그 지지자들만 보고 재판을 했지 판사를 보고 재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센 구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최 교수님하고 이 변호사님은 사형 구형을 예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란 특검이기 때문에 내란을 기정사실로 하고서 구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할 때 무기징역이 저는 구형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내란이라는 거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비상이라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에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 때 폭동이 있었던 건 또 아니거든요. 그때도 국회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형을 구형하거나 무기징역을 구형하거나 네. 결과적으로는
큰 판사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론을 너무 나눠져 극한 최고 센 게 사형 아닙니까? 뭐 흉악범이나 뭐 나라를 어떻게 보면 팔아먹은 사람한테 하는 그 사형인데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네. 그래서 구형은 저는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살짝 요새 의견이 좀 갈리셨어요. 무기징역, 사형. 지금 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결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추가 변론이 있다거나 이런 건 더 이상 없죠. 그런데 지난 공판 때 변호인단이 이렇게 재판부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뭐 윤석열 피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피고인들이 있고 오늘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들 거라고 보입니다. 또 피고인 최후 진술도 있을 것이고요. 검찰의 구형 논고도 남았다고 하니까 꼭 9일 날 변론 종결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은 좀 접어주시고 한기일 정도 피고인들이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일단은 재판부 계획은 9일날 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판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님, 변호사님들, 피고인들이 다 서로 도와줘서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재판부도 뭐 방법이 없죠. 한기일을 더 할 수밖에. 근데 변호사님들께서도 전문가시니까 이미 뭐 4, 5개월 전부터 요렇게 진행이 될 거다, 요렇게 정리가 될 거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또 일부러 뭐 시간을 끄시려고 막 그러지는 않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공판을 좀 열어달라. 결심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공판을 좀 합시다라고 재판부가 지난 마지막 공판, 이게 7일 공판 때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왜 이거 피고인도 많고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인 건지 보통 재판이 오전에 있을 땐 오전 10시쯤에 보통 잡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재판도 10시에 보통 시작이 됐었는데 오늘은 오전 9시 20분에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평소보다 40분 더 빨라졌죠.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굳이 공판을 하루만 더 이렇게 하는 게 글쎄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체포 시한이 1월 18일까지, 근데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이미 1월 16일에 이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공판 하루 더 한다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전에는 뭐 좀 석방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네. 뭐 이제 연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그 의중까지는 좀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이제 뭔가 재판이 조금 이제 졸속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입장을 조금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일이 어쨌든 좀 속행되고 하면 네.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어쨌든 법률안이 지금 공포가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또 이제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좀 마지막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을 또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재판을 연기를 하면서 이제 다툴 실익이 있을까 네. 약간 생각이 돼가지고 사실 정확하게는 의중을 좀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아마도 재판이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어필하고자 함이 아니겠느냐. 뭔가 더 얘기할 게 있고 우리는 더 논의할 게 있고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런 걸 기회를 차단하고 그냥 바로 결심 공판하고 선고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이 직권재판부에서 이걸 받지 않았죠. 때문에 잠시 뒤 9시 20분에 오늘 결심 공판이 실제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